이번엔 자본에 대해서 자와 같이 좀 볼게요. 자본 초반부는 뭐 전에 자와 같이 수업했던 내용이고 뒤쪽에는 전에 자와 같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더 볼 거예요. 자, 자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본, 사실 실기에서는 자본 우선상계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 우선상계 부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영어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분개하는 걸 하면서 우선상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자본은 그냥 우리 자산부채 자본할 때 이야기하는 자본은 이쿼티를 이야기하는 거고, 캐피탈로 말하는 납입 자본에는 분류가 자본금이라는 분류가 있고, 이 자본금이라는 분류에서는 우리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이렇게 계정 과목을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보통주 자본금을 제가 괄호로 친 건 우리가 분개할 때 그냥 자본금이라고 쓰는 계정 과목은 보통주 자본금인 거고, 우리가 시험 때는 그냥 자본금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 쓰실 때는 컴퓨터에 아마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쓰고 있어요. 얘 둘의 차이는 의결권이 일반적인 주식은 있는 거고, 우선주 자본금은 우리는 의결권은 없고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나누시면 돼요. 다음 자본 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 자본 잉여금은 우린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예요. 자, 그럼 자본 잉여금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죄송해요. 시험 접수 때문에 계속 연락이 와서. 자, 자, 자본 잉여금은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그리고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건데,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보다 뭐 돈 더 많이 받았을 때고, 감자 차익이라는 것 우리가 감자를 하면서 액면 금액보다 작은 돈을 주고 사와서 감자를 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본 거고, 우리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은 우리는 자본으로 분류를 해요. 회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그냥 유가증권의 이름 중에 한 개인 건데,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장부가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을 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그리고 얘는 우리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일단 분개는 하나씩 다 해볼 거예요. 다음 자본 조정이라는 분류는 우리 자본 간의 거래에서 우리 그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 우린 자본조정이다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서 우리 잉여금은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손해 본 거는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손해 본 느낌의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감자차손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 이거는 우리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추가로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그리고 뭐 건설 죄송해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과 건설 자금 왜 이래 배당 건설 이자라는 계정 과목 혹은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렇게 이 계정 과목들은 자본조정 계정 과목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익거래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으로 해서 수익 비용이 나오는 건데 자본거래라는 건 그런 수익 비용 나오는 게 아니라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일으키는 그런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끝에 있는 배당건설이자나 신주청약증거금으로는 분개할 일은 없어요. 얘들은 이론상으로만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건데 우리 자기주식이나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하면서 사용할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우리가 그 납입자본이라고 해서 캐피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손익자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해서 우리 회사 돈이 된 것들 있죠. 영업활동하는 중에 그걸 우리 인컴이라고 하는 건데 미실현 보유 손익을 분류하고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두는 걸로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전주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재평가 차익이라고 분류되는 잉여금하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평가나 환산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든지 혹은 파생 상품 위협 회피 평가 손익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계정 과목에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여러분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고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아두는 곳이고 이 계정 과목에는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도 평가, 얘도 재평가, 환산, 얘도 평가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에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자본 계정은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익준비금으로 분류되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우리는 시험에 사용할 계정 과목을 생각하면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과 그리고 배당할 때 사용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주로 쓸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뭐 임의 적립금인 감채 적립금이나 아니면 사업 확장 적립금 같은 그런 많은 임의 적립금이니까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정 과목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주로 사용할 계정 과목은 이 두 계정 과목을 쓸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제가 분류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을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고, 자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증자라고 하면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자본금 계정 과목은 대변이든 차변이든 구분 없이 무조건 액면가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금 계정 과목에서 액면가를 쓰지 않으면 일단 그 분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무조건 액면가를 쓸 건데, 그런데 이 주식은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우리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증자를 예를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차 증자를 해요. 천주를 증자를 하고 액면가는 주당 1,000원이고,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가치는 1,3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써야 되고, 차변에는 돈을 받을 건데 우리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라고도 하고 얘를 발행가라고도 해요. 그럼 우리는 발행을 130만 원에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었죠. 얘는 증자를 하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거래예요. 다음 2차 증자를 하는데, 자, 똑같이 천주를 발행하고 액면가는 뭐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를 봤더니 자, 이번에 시가가 900원이었다고 볼게요. 그럼 900원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럼 얼마 발행했던 간에 우리 장부상의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차변에는 우리가 발행한 돈을 받을 건데 9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손해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거래만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자본은 우리 장부에서 없어지는 손익 거래가 아니에요. 얘는 장부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총 자본의 증가에 대한 결과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총 자본금의 증가는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총 받은 돈은 22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손해 보게 됐으면 그럼 과거에 이익 본 거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봐서 이익 받던 거를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장부에 30만 원 이익 받다 적혀 있는데 20만 원 이익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그럼 이 10만 원 줄인다는 건 반대쪽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두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본을 우선 상계한다고 제가 표현한 거죠. 그럼 3차 증자를 해요. 액면이 1,000원인데 시가가 한 주당 700원으로 하락을 또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우리는 돈을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30만 원 손해를 봤죠. 30만 원 손해 보면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20만 원이 있겠죠. 30만 원 있던 거 10만 원 줄였으니까 20만 원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머지 10만 원을 채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장부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만 남아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면 자본금 3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 300만 원치를 증가하면서 우리가 받은 건 130만 원, 9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해서 29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럼 차이는 10만 원 손해다라고 결국 남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해 봤을 때 이익 본 게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증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뭐 이익을 봤다고 볼게요. 다시 1,3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라고 쓰고 차변에 우리는 돈을 1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엔 이익 봤으니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쓰는 게 아니라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는지 확인할 건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1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서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을 두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본거래, 증자거래에서 액면가보다 작게 받았으면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쓰지 말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써야 된다면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감자 하는 걸 가지고 볼게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하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1차 감자를 가지고 보면 천주 액면 1,000원짜리인데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매입 가격이 되겠죠. 우리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우리 주식을 사가지고 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엔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소각한다는 말이 있으면 차변에 자본금, 이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든 대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얘는 순액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돈을 줄 건데 8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우리는 자본거래에서 액면가 100만 원짜리를 소각하는데 80만 원밖에 돈 안 들었으니까 20만 원 이익이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2차 감자를 하는데 액면가 1,000원이고 시가가 1,100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대변에 우리는 돈을 110만 원을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만 원, 10만 원 손해 봤다는 거 알겠죠?
하지만 손해 봤을 때는 얘도 자본 거래니까 과거에 우리는 감자를 하면서 이익 본 게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럼 20만 원 이익 본 게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이 10만 원만큼은 감자 차익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다음 3차 감자를 보면 시가가 1,300원이 되어서 이 금액에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얼마에 했던 감자했다, 소각했다라는 글자가 있으면 차변에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우리가 주는 돈은 현금으로 130만 원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럼 30만 원 손해봤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익 본 게 있는지 꼭 확인하는데 10만 원 감자 차익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나머지 20만 원 손해 본 거는 감자 차손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손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자 차익, 감자 차손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처럼 똑같이 우리는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 4차 감자를 해볼게요. 시가가 8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린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80만 원을 적겠죠. 자, 그럼 차이 나는 20만 원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감자 차손 20만 원 있으니까 얘 우선 상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감자 차손 2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 가지만을 더 볼게요. 똑같이 지금 그냥 4차 감자인데 천주를 우리가 소각을 할 건데 액면 1,000원, 시가 800원이 매입가인데,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얘는 즉시 소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우리는 바로 감자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감자 위에 자기 주식을 이 금액에 취득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자 위에 자기 주식 취득했다는 건 오늘 소각했다는 말 아니죠? 오늘 감자했다는 말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일단 돈 80만 원을 주고, 우리는 이때 소각이라는 말이나 감자를 오늘 행했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두는 거예요. 일단
자기 주식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이 우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장부가액 80만원 자기 주식을 소각하다. 천주 액면 1,000원.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 자기 주식과 소각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무조건 메인은 소각이에요. 소각이라는 것 차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대변에는 지금 돈 준 게 아니라 자기 주식 80만 원짜리를 지워주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80만 원을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20만 원 차이가 났는데, 자, 그럼 이 20만 원은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자, 이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는데, 자기 주식을 지금 파는 단계가 아니죠. 자기 주식을 팔았으면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나올 건데, 지금 얘는 소각하는 거잖아. 그럼 감자하는데 지금 100만 원 자본금 줄이면서 80만 원 주고 사온 자기 주식이니까 8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럼 감자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똑같이 감자 차손의 잔액이 20만 원 있었으면 감자 차손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분계하고 위에 있는 분계, 이 분계하고 이 두 분계는 같은 분계예요. 근데 얘는 그날 즉시 소각한 거고, 얘는 사왔다가 그 다음에 소각한 거의 차이인 거지. 이 두 분계가 결과가 잠시 보유했다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이 처분 손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느낌이 오죠. 그런데 아래 문제만 가지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손실로 많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감자를 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좀 볼게요. 자, 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은 유가증권인데 그래도 우리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특별한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볼게요. 우리 자기 주식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자기 주식 그냥 취득을 하는데 1,000주를 액면가 1,000원, 그리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얘 주고 매입한 가격이 되게 되겠죠. 대변에 우리는 12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소각이란 말 없으면 그냥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의 금액을 얼마라고 써야 되냐라는 건데,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액면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채와 자본금. 이 두 계정 과목이 아니면 여러분은 액면가를 쓸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 수준까지 그런 거지, 미래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하고 헤어지고 나면.
근데 지금은 무조건 액면가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 자본금 아니잖아. 자본금으로 분류 못 돼가지고 자본조정에 가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20만 원 취득 원가가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자, 우리가 이 자기 주식을 팔아요. (500주를) 처분을 해요. 장부 금액은 주당 1,200원, 액면 금액은 1,000원, 시장의 시가는 주당 예를 들어서 1,100원이다. 자, 그럼 자기 주식 500주를 처분을 하는데,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갈 거고 얘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 주식은 우리 장부에서는 액면가에 있을 리가 없겠죠. 얘는 장부에 적혀 있던 얘 금액에 매각한 주식수의 비율만큼 그냥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이 지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돈 받는 거는 55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쓸 거예요. 처분이 죄송해요. 손실. 눈빛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자기 주식 500주를 처분을 하는데 장부 1,200원, 액면 1,000원. 근데 지금 처분할 때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이 6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현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1,500원에 500주니까 75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15만 원 이익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에 자기 주식을 팔면서 5만 원 손해 본 게 있었네요. 그러면 얘를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1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기 주식도 우리가 우선 상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을 120만 원에 사왔죠. 그죠? 그래서 얘를 팔면서 60만 원, 60만 원에서 이렇게 지웠는데 받은 돈은 총 합이 13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자기 주식을 팔아서 10만 원의 이익이다라고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5만 원 손해보고 15만 원 이익이다라고 남는 게 아니고 10만 원 이익이라고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우선 상계를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 증상으로 뒷골 땡기고 그런 건 없죠. 코로나 아니겠죠, 뒷골 땡기는데. 잠을 잘못 잔 건가 아니면 목요일부터 계속 아파요. 그래서 지금 진통제 먹었는데도 안 통해. 주말에 약 열알 다 먹어버렸는데 한 번에. 누워 있기도 힘들더라고.
이제 우리 교재 정리부터 합시다. 자, 교재 82페이지에 아래 양가로 4번부터 볼게요. 앞에 부분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우선주는 제가 이야기했었었죠. 자, 그럼 우리 주식 발행비라는 게 있는데 제가 방금 분기하는 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식 발행비도 사채 발행할 때하고 똑같아요.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예요. 주식 발행비도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판관비에 포함시킨다 적혀 있는 얘는 설립할 때요. 우리 회사를 만들기 전 설립하는 단계 있죠. 아직 우리 회사의 법인명의 통장도 안 만들어지고 법인명의 주식도 제대로 발행이 안 되는 신주 청약 증거금 주고받을 때 그때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 자체가 우리 장부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설립할 때 들어간 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설립한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자본금 얼마로 형성이 되어서 이제 증자와 감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 사용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들어가는 주식 발행 비용은 발행 가격에서 빼니까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본고에서 줄이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손해본고에 더하도록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사채든 뭐든 다 똑같은 원리죠. 뭔가 발행하면서 들어간 돈은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이익잉여금은 이게 그냥 잉여금 적혀 있는데 이 잉여금은 우리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하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서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셨을 때 제가 표현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리 그 잉여금을 봤을 때 돈 남긴 돈을 봤을 때 사업에서 돈 남긴 건지 아니면 주식 발행하거나 감자하면서 돈 남긴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것. 그래서 회사는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한마디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고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이 계정과목 제가 주감자 이익본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 계정과목은 결손보존이라고 적혀있죠. 과거에 손해본 돈을 채워넣는 거 혹은 우리 자본조정을 채워넣는 거 이렇게 우리 손해본 걸 채워넣거나 그걸 결손보존이라고 해요. 혹은 자본전입 자본전입은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얘를 자본잉여금 분류로 있던 애를 자본금으로 그냥 순수한 우리 회사의 뼈대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외에는 얘를 처분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 처분을 없애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없앨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당연히 우리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자, 그런데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는 이걸 먼저 우선 제거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또 감자 차익은 우리가 그 감자를 하면서 액면 금액보다 우리가 작은 자산의 유출이나 아니면 부채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쓰는 건데 그때 우리는 이 감자 차익이고 이 감자 차익은 지금 여기에 죽음의 환급액 또는 교선금 보조액을 초과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본금 금액보다 작아서 자본금이 더 클 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감자 차익도 감자 차손의 잔액이 있으면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쓰는 건 주식 발행할 때 그때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쓴 거고, 우리는 감자라는 말로 나오는 거는 주식을 소각을 할 때요. 혹은 우리 뭐 교손금 손해 본 거를 줄이기 위해서도 얘를 뒤집긴 하는데,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차변의 자본금 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주식은 취득 시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 차변에 기입한다는 건 액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취득 원가, 돈 주고 사온 걸 우리는 취득 원가로 자기 주식 계정으로 쓰게 될 거고, 이걸 팔아서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 받으면 처분이,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우리는 서로 상계하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럼 반대 계정의 성격인 애들이 모여 있는 자본 조정을 보면, 자, 자본 조정은 차감 계정으로만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린 자본 보고 있으니까 차변에 발생하면은 차감 계정인 거고, 대변에 발생하면 일단 전체적인 분류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성격인 거예요. 그럼 우리 차감 계정은 방금 우리 분기할 때 썼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자기 주식은 차변에 우리가 장부에 먼저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인 거고, 우리 반대로 이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같이 보게 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대변에 쓰는 계정이에요. 한마디로 가산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하는 건데, 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는 액면 금액 발행가의 차익으로 이익영 처분 항목으로서 주식 발행 연도로부터 3년 이내 기간에 매기 균등 상각한다라고 적혀 있죠. 저희 이론 시험에 그냥 보기 지문 중에 한 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자본 조정들은 전부 다 이름을 자본 조정으로 둔 이유가 나중에 전부 다 얘네들은 조정해서 없앨 거예요. 없앨 건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래도 증자하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류의 계정 과목 성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3년 이내에 우리 균등액이라는 건 정해법 형식으로 얘를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미상각 잔액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 기입한다는 건 장부상에는 차변에 있고,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본은 그래도 대변에 써야 되거든. 그러면 깎아주는 것, 우리 가로로 쳐서 차감으로 쓰게 될 거고,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걔를 먼저 우선 상기할 거예요. 자, 다음 뭐 기타의 자본 조정에서는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감자 차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자기 주식 가지고 봤을 때 자기 주식은 원가법으로 적용한다. 이게 취득 원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액면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으로 처리한 후에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쓰려면 끝까지 열심히 쓰지. 얘도 우선 상계해야 되죠. 그죠? 자,
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 차변에 쓰게 되면 차감 계정이 성격인 거고 대변에 쓰게 되면 가산 계정의 성격인 거예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정 과목 이름에 보시면 평가다, 환산이다, 평가다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본 이야기하면서 평가 환산 보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바로 보낸다는 건 손익계산서 쪽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얘네들이 실현되면 그때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상계에서 없애서 실제 이익하고 손해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분류했던 애를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얘를 팔아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팔아서 나한테 하나도 없는데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자본에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얘네들을 처분할 때에 먼저 지워서 없앨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도 먼저 우선 상기하는 거라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장부에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자본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 산 주식이 첫 번째 해는 120만 원이 되어서 20만 원 평가 이익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 연도 봤더니 9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 30만 원 또 손해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20만 원 이익 본 거 치우고 10만 원 손해다라고 장부에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만 원 샀던 거하고 시드원가하고 딱 맞게 되겠죠. 그렇게 우선 상계를 꼭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